반개발이 일어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각종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경제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평등 집권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거 뭐야? 저거 사회주의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를 국공유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분배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다릅니다. 전혀 다른 제3의 방법이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그러면 경제정의의 실현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경제정의의 첫 번째 요소가 기회의 균등이고 기회의 균등 가운데 한 축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해야 한다. 토지라고 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겠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자들이 이 토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이 대학에서 오늘날 대학에서 배우는 이 주류 경제학의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주류 경제학도 뭐 여러 또 학파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뭉뚱거려서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죠. 뭐 우리는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만 생각하는데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LSE라는 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여기 경제학과에 영국 여왕이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얼마 있다가 방문했어요. 여왕이 오니까 그 LSE 경제학과의 아주 쟁쟁한 경제학자,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그 발표를 준비를 했어요. 뭐 했겠어요? 지금 당장 문제되는 금융위기에 대해서 준비했겠죠? 설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발생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쫙 설명을 했어요. 영국 여왕이 모르겠어요. 난 뭘 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왜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나게 발표해놓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영국 여왕 입장에서는 LSE 대학 교수들이 도대체 월급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고에서 나가는 부분이 많다면 저것들이 말이야 나라 돈을 먹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답을 못했다고 쩔쩔맸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장하준 교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재작년에 영국에 갔더니 영국 유학생 사회에서 이게 유명한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데 경제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죠? 그거 해가 뭐 하는데? 맨날 터지고 나면 뒷북이나 치고. 근데 영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미국 아닙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주택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가 소위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게 서프라임 위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 당시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린스판 FRB의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거품 아니라고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또는 다른 말로 경제학자들은 말은 잘 만들어요. 한 균형에서 다른 균형으로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 게 없어요. 이 그린스펀과 그 주변에 있던 경제학자들 지금 어떻게 고개나 들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뽀뽀하게 해놓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예측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라도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참담하다. 그럴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난리가 났는데도 이 계열의 학자들 거품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거품 아니래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쪽 주류 경제학 가운데 아주 첨단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이 뭐 뉴 이카노미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큰 소리를 쳤냐면 이랬어요.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는 마찰적인 경기 변동은 일어날지 모르나 1930년대 같은 그런 심각한 경기 변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공황을 극복했다. 큰 소리 쳤어요.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누구죠? 경제학 원론 교과서로 유명한 사람 이름이 뭐죠? 맨큐. 맨큐도 이런 쪽 이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그래도 좀 나아요. 이거 그렇게 가르쳐놓고 너 뭐냐 이래가지고 수업 거부했어요. 재작년인가 금융위기 나고 너 수능 틀려요. 너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맨큐 경제학 강의를 수업 거부했어요. 자, 이거 이상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이 경제 위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제 위기를 일으킨 주된 요인이 뭔가? 유심히 보면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영어로 boom and bust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서프라임 사태 그거죠. 그게 연장되어서 지금 유럽 재정위기까지 이어졌죠. 일본이 1980년대 후반에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초반에 터지고는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침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10년 그랬죠. 이제 잃어버린 20년입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았던 IMF 외환위기, 태국에서 시작됐죠.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것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면 태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어요. 그리고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위기, 3대 경제위기가 모두 뭐 때문에 생겼냐? boom and bust. 그리고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진 이래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은 아까 얘기했고, 아이슬란드. 그죠? 아이슬란드는 한때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붕괴했습니다. 지금은 또 회복됐다고, 모범 사례다. 금융위기를 겪고는 빨리 회복한 모범 사례다. 이래서 아이슬란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헤매고 있는 유럽에서 그죠? 유럽 위기의 진앙지다라고 하는 나라가 스페인, 그리스 아닙니까?
스페인, 그리스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 그럽니까? 복지를 과다하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미안하지만요. 붐앤 버스트. 얼마 전에 어제그젠가 이 TV 방송에서 하는 걸 봤는데요. 스페인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면서 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었는지 하는 것을 어디인가요?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했어요. 스페인, 그리스 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것과 붐앤버스트,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좀 쉬겠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이 이 붐앤버스트를 분석할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왜 생기는지도 설명 못하고요. 또 한정없이 폭등하던 부동산 가격이 왜 꺾이는지도 설명 못하고요. 그럴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하지 않고요. 아니 더 근원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거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제 이 강의를 듣고 혹시 또 한 10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또 이 논쟁이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때는 늙어서 그 논쟁에 끼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품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할 때 틀림없이 반대쪽에서 거품이라는 증거가 없다. 조정 과정이다. 무슨 부동산 가격에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확인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적으로 거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경제학이 이런 경향을 보이느냐 하면 시장을 과신합니다. 시장. 근데 시장은 좋은 거예요. 시장은 좋은 건데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 시장에는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꼭 믿을 만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놔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절할 거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놔둬라. 스스로 조절할 거다. 경제 위기가 뭐 일어나 놔둬라. 스스로 조절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터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 이제 말을 못하죠. 지금 사실 주류경제학자들의 눈에는 이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이런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환자가 막 아프다, 아파 죽겠어요 하고 갔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아파? 그런 거 가지고 아프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의사. 그것이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제학, 그거 참 안 하기를 잘했네.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들 보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쓸모없는 그런 걸 왜 하나? 근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경제가 아주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면 경제만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도 위기에 빠집니다. 1930년대에도 그랬어요. 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경제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막 이렇게 밀고 나가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차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도 회복이 돼야 하고 경제학도 중심을 찾고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사실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의사들이 진단도 잘못하고 치료도 잘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아, 의사들 다 없애버려. 필요 없어. 네? 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한 경향이 나타났을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시장을 너무 과신한다. 이런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토지를 무시했다. 토지를 무시했다. 왜냐하면, 헨리 조지를 따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구미의 헨리 조지를 따르는 조지스트 학자들은 주류 경제 학자들하고 달리 벌써 오래전부터 2007년,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지스트 학자들이 훨씬 더 탁월하니까 그렇겠지. 안 그래요. 주류 경제 학자들이 훨씬 탁월해요. 훨씬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해요. 논문도 많이 써요. 그런데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들보다 뒤떨어져요. 숫자도 적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조지스트 학자들은 계속 토지와 부동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거품이 생기면 반드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뛰어난 사람들하고 누가 더 진단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 문제다. 토지를 무시한 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 경제학이 토지를 무시하게 됐을까?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학이 처음 생겼을 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토지가 매우 특수하고 중요하고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토지에서 생기는 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고 그거를 다른 일반 상품처럼 똑같이 취급하는 것 잘못이다라는 인식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아까 사진에서 나왔던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 중심의 경제학을 가지고 빈곤을 설명하고 또 불황을 설명하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중심의 경제학이 적어도 90년 전까지는 아주 강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